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50에서 60년대는 한국 공군이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였다. 당시 북한 공군 역시 소련제 미그 시리즈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면서 남북 간의 공중 전력 격차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공군은 기존의 F-51 머스탱과 같은 프로펠러기나 초창기 제트기만으로는 충분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투기를 후보군에 올려놓고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주력으로 운용하던 F-9 쿠가 전투기 또한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F-9 쿠가는 당시로서는 우수한 제트 성능을 보유한 기체였고, 특히 속도와 기동성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래 항모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기체였기에 한국 공군의 지상기지 기반 작전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이 F-9 쿠가를 후보로 올렸다는 사실은 단순히 실질적 도입 가능성만이 아니라 폭넓은 해외 전투기 검토 과정을 통해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제가 2번 기체 특성도 같은 방식으로 200단어 확장해드릴까요? F-9 쿠가는 원래 미 해군을 위해 설계된 함재 전투기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강한 착륙장치와 동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제트 추진을 기반으로 당시 기준에서 상당히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기동성 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직선익 형태에서 후퇴익 구조로 개량된 이후 공중전에서의 기동력이 강화되어 해군 작전에서 중요한 요격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군 운용을 염두에 둔 설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상기지 기반 작전 환경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졌다. 단자형 전투기였다는 점 역시 한국 공군의 훈련 및 전술 운용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다목적 임무 수행보다는 항공모함 방어와 함재기 작전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천후 다용도를 필요로 하던 한국 공군에는 제약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F-9 쿠가는 뛰어난 기술적 성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의 요구 조건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운용적 한계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된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이제 3번 작전 적합성도 같은 방식으로 확장해드릴까요?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은 지상 활주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공군 체계였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전략적 요구를 고려할 때 전투기는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과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작전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F-9 쿠가는 항공모함 운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와는 성격이 달랐다. 항모 운용 특성상 짧은 활주 거리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는 지상기지 작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점은 아니었다. 오히려 항모용으로 강화된 착륙 장치와 구조는 불필요한 무게 증가로 이어져 공군 임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또한 단거리 요격 임무에는 적합했지만 한국 공군이 요구한 전천후 다목적 작전 능력과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반도의 작전 환경은 북한과의 장시간 대치 상황에서 장거리 타격, 요격, 정찰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가 요구되었는데 F-9은 이러한 역할에 부합하기 어려웠다. 결국 F-9 쿠가는 기술적으로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의 지상기지 중심 작전 개념에는 맞지 않았고 이는 도입 검토가 실제 채택으로 이어지지 못한 핵심적 이유가 되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다음은 4번 비교평가 부분을 200단어로 확장해드릴까요? 당시 한국 공군이 전력 강화를 위해 검토했던 여러 기체 가운데 이미 미국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던 F-86 세이버와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자리잡은 F-100 슈퍼 세이버가 주요 후보로 떠올랐다. F-86 세이버는 한국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한 기체로 공군 전력에 즉각 투입하기 적합했다. 또한 비교적 단순한 정비 체계와 안정된 성능 덕분에 대규모 운용이 가능했다. 반면 F-100 슈퍼 세이버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최신 기종으로 향후 전력 현대화와 기술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체들은 모두 지상기지 기반 작전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었으며 한국 공군의 전략적 요구와 맞아떨어졌다. 이에 비해 F-9 쿠가는 항공모함 작전을 전제로 한 설계로 인해 공군 임무 적합성이 떨어졌고 실질적인 성능 우위도 뚜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시기 선택할 수 있었던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국 공군은 이미 검증된 F-86을 도입하고 이후 F-100 같은 더 발전된 기체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F-9 쿠가는 단순 검토 단계에서 머물게 되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다음은 5번, 비도입 이유도 200단어 확장해드릴까요? F-9 쿠가가 한국 공군의 최종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에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우선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로 개발된 기체 특성상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 정비 비용이 높았다. 당시 한국 공군은 아직 전력 확충과 더불어 정비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 기체를 장기간 운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또한 F-9은 주로 단거리 요격이나 항모 함재 임무에 적합했으나 한국 공군이 필요로 했던 장거리 작전 수행이나 다목적 전투 임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곧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게다가 미국 역시 동맹국 공군에 F-9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거나 군사원조로 제공하려는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이미 F-86 세이버나 이후의 F-100, F-104 같은 기체들을 동맹국에 공급하며 표준화된 전력 구조를 형성하려 했기 때문에 굳이 해군 전용 성격이 강한 F-9을 수출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겹쳐 결국 F-9 쿠가는 검토 단계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실제 한국 공군의 전력화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마지막 6. 역사적 의미도 200단어로 확장해드릴까요? 비록 F-9 쿠가는 한국 공군에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 검토 과정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 공군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해외 전투기를 면밀히 평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육군이나 공군용으로 검증된 기체뿐만 아니라 해군 항모 전투기인 F-9 쿠가까지도 후보군에 올려 살펴본 것은 당시 한국 공군이 전력 강화에 있어 매우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쿠가는 유지비, 작전 환경, 전략적 수출 정책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검토 사례 자체가 남긴 교훈은 크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단순히 제공된 기체만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다양한 기종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선택을 추구했던 능동적인 전력 강화 노력이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이후 KF-16, F-1K, KF-21 등 장기적인 전력 발전 과정에서 기종 선정을 신중히 하고 전략적 필요성과 운용 환경을 우선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9 쿠가는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한국 공군의 성장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사례라 할 수 있다.